이제 지형을 다루는 건 저희가 우리 설계사무소를 시작했을 때부터 뭐 소위 이제 산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됐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이트의 상황과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고 해결하다 보니까 지형이라는 것이 가장 거기에 여러 가능성으로 이렇게 적용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경주 현대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특히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산 꼭대기에 있어서 네. 건물이 산 꼭대기에 앉혀 있었고 그 위에 현재는 약간의 미세한 지형들이 이렇게 좀 장애물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건물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절성도를 거쳐서 바닷가로 향해 보일 수 있는 일단 되게 평탄한 그런 개방감 있는 지형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차량이 진입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산자락이 많이 깎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깎인 산자락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극화시킬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적인 해결이 아니라 되게 경관적인 해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형을 이렇게 만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양호 한강공원에서도 역시 지형을 만졌고 그 현대캐피탈 프로젝트에서 지형을 만졌고 공유방 여러 프로젝트에서 만졌지만 각기 이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 한강공원은 뻘을 이제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완만한 지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광교에서는 이미 이제 훼손된 절송 토지를 잘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형을 또 만졌고 공예박물관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들고 나무를 셀러브레이션하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 스텝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형을 만졌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런 산자락의 개방성, 산에서 볼 수 있는 뷰를 개방을 극화하고 진입할 때 약간 망가지는 그런 산자락을 이렇게 복원하고자 아름답게 복원하고자 저희가 이제 지형을 이런 방식으로 좀 다른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특이한 거는 불가피한 이제 토목공사상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항상 현장의 목표니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구릉의 여지는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흙 여지였죠. 이게 그런 오류 한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형의 크기나 형상을 이제 조정하게 된 거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여기도 약간의 그 버젯 컷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줄여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설물을 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근데 그와 또한 별개로 저희가 또 클라이언트 대화에서 굉장히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그러니까 큰 스케일의 건물과 이 입지 안에서 어떤 조경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모토였던 게 개방성 같은 거거든요. 큰 열린 경관. 그리고 자기 자체가 무엇이 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경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휴게 시설이었는데 벤치는 가급적 이동식으로 많이 제한을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벤치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양원 한강공원도 자기 의자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딱 규정하기보다는 물론 일부는 필요하죠. 그죠? 하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게 열려주고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빈 공간 자체가 그걸 보면서 아니면 걸으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약간 그 자기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그 안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한 거예요. 사실 지형하고 건물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유리 건물의 큰 매스의 메가스트럭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완화하고 대비를 통해서 좀 아이덴티티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완만한 큰 스케일의 지형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죠? 보통 일상적으로는 이제 중정을 많이 비워놓고 외부 공간을 채우고 뭐 이런 식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정을 많이 채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정 자체도 물론 그 비어있는 자체로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소프트하고 약간 투명한 재료인 나무를 이렇게 군식을 해서 약간 더 하나의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더 오목하게 더 코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바라보거나 그런 수대 효과를 하나 좀 그런 하나의 더 필터를 이렇게 더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내가 보기엔 중정을 약간 채웠다는 개념보다는 중정의 그런 숲이라는 필터를 하나 만들어서 훨씬 더 큰 건물의 스케일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서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뭐 만날 수 있게 뭐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중정숲 같은 것들이. 네네. 아니 사실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먼저 하지 않고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뭐 여기는 이제 그런 특별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단지 이제 저희가 그런 거는 리서치를 했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그런 문화.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고 큰 매니팩처링 시스템 같은 그런 공장 같은 그런 큰 스케일의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 기능적인 것이고 그런 이제 약간 장쾌한 경관, 시원한 경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딴 어떤 기업보다도 굉장히 기업 문화와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 현대 측과 얘기 통해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고 네. 그리고 시원하게 열린 공간이고 남을 이제 초대하는 경관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현대 기업 문화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란 자체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제조업의 역할은 우리나라 근대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거든요. 근대라는 걸 태동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네. 뭐 근대라는 게 여러 가지 지평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근대적인 생산 방식에 필요한 여가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주영 씨가 옛날에 그 울산에 그 공장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직원들과 같이 와서 휴식을 하고 그런 연수원 태웠는데 그게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현대적에 맞는 그러니까 현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여가의 기준은 뭔가 어떤 그 여가 경험의 혀는 무엇이냐 경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어진 경관이었고 어떤 시원하게 열린 경관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공간별로 물성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경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의 1층과 옥상이 각각 달라 보이고 위에서 보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연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재료나 아니면 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수시로 계속 현상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 두 개가 굉장히 상이한 그림이긴 하지만 네. 오른쪽은 이제 종묘의 그림이고 그러니까 종묘의 이런 지형으로 둘러싼 정방형의 이런 정전과 구성 그리고 이 왼쪽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도 이런 정방형의 아주 지오메트리를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주변을 싸는 이 지형의 흐름 이 두 개가 별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런 빈 공간의 구축들 그래서 물론 이런 종묘나 이런 근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공간 구성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차용을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이 공간 구성의 근간을 굉장히 이런 근대적인 경관 그리고 근대적인 경관의 기원은 우리나라의 이런 종묘의 이런 비어 있는 의식에서 지금 유발된다라는 이런 곳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긴 했어요.